맞바꿔질라. 맞바꿔질. 서로마. 자,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넘어오세요. 서로마가 누구한테 멸망한 거지? 맞아. 그게 궁금했어, 자꾸. 흔적이 아빠로 아, 맞아. 흔적이. 너만 잘 살았다. 근데 왜 흔적이 아빠? 흔적이 어느 나라예요? 어? 아, 몰라. 빨리 112페이지 편 이제. 112. 이쪽이요. 나 이거 112페이지. 112. 그래서 112페이지 보면 먼저 일단 요걸 좀 해볼게요. 요거 뭔지 알지, 얘들아? 요거. 동그라미요? 요거. 응. 아니, 지구의 뭐야, 이게? 단위요? 응. 그치, 여기. 미도요. 여기가 일단 적도지? 미도 아니야, 미도? 그러면 지구 요렇게 중심으로 봤을 때 요렇게 뭐가 생겨? 요렇게. 아니, 요렇게 하면 여기 각이 생기잖아. 요게 뭐가 된다? 요게 이제 위도죠. 그지? 그래서 위도는 일종의 각도잖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적도고, 여기가 뭐가 된다? 여기가 이제 극지방이 되겠지. 예스, 나 저쪽 그치. 근데 이제 지구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중에 뭐가 있어? 태양. 태양 있잖아. 근데 이제 이 태양 에너지가 이제 각 지역에 도달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이 같아 틀려? 응? 달라요. 같죠? 같아요. 네, 정확히 치면 같잖아. 그래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오니까. 근데 뭐가 다른 거야? 받는 거. 정확하게 치면. 하는 거다. 아니, 정확히 치면 뭐가 같을까? 태양 복사. 아니. 어떤 용어를 써야 돼. 내가 아는 건 태양 복사밖에 없어. 응? 근데 뭐가요? 아니, 그러니까 햇빛이 이렇게 오잖아. 근데 지구는 평면이 아니고 이렇게 구잖아, 구잖아.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종이에 등을 이렇게 비치는 경우랑 이렇게 비치는 경우의 차이가 뭐야? 넓어지는 면적의 차이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기가 뭔가 크고 저기가 뭔가 작거든?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위 면적. 강한 태양.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뭐다?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인데, 자, 8단원 배운 사람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야? 8단원 배웠으면 그냥 태양 에너지가 아니고 어떤 말을 써야 되잖아. 복사. 그렇지. 뭐야? 정확히 치면 태양, 왜냐면 태양에서 에너지가 오는 형태가 무슨 형태니까? 복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뭐 한 거야? 다 다른 거야. 알겠죠? 그래서 기억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통과를 할 때 가운데 적도를 기준으로 할 때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이렇게 된다고 배웠어. 이렇게.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그래프가 하나 더 있었던 거 기억나? 응? 뭐 이렇게 된 거. 응? 얘보다 약간 작은 요렇게 생기겠지. 이렇게.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게 있어. 지구가 이제 태양을 흡수하면 뭐 하는 게 있어야 돼? 방출. 방출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적도 주변 여기는 흡수가 뭐보다 방출보다 크고, 여기는 방출이 흡수보다 크기 때문에 여긴 에너지가 뭐하고 크고 남고, 여긴 에너지가 뭐야? 부족하니까 잉여 에너지를 이렇게 보내주는 게 두 개, 뭐하고 뭐였다? 바람, 그러니까 대기랑 그 해수, 그게 순환하면서 보내준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봤을 때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뭐 때문에? 차이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 그래서 저위도에서 어느 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해수의 표면 온도가 뭐 하겠어? 표충수온이 낮아진다. 선생님이 낮아져. 왜지? 아니 저위도가 이제 보통 어느 나라가 그러죠? 저기도가 어디예요? 더운데. 저위도가 이제 아. 적도 부근. 그러니까 적도 부근이니까 적도 부근이 단위 면적 저위도가 극지방이지. 단위 면적당 이 지역이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은 거지. 저기도가 적도 아니에요? 저위도가 적도 부근이고 고위도가 극지방.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반대말. 여길 따라서 이렇게 뭐 하면 저위도가 적도.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올라가면 뭐 한다? 올라가면 점점 표층 수온이 떨어진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같은 위도를 이렇게 생각하잖아. 같은 위도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것 같을 때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뭐야? 같아요.
똑같잖아. 그럼 원래 표충수온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되잖아. 근데 같은 게 아니고 이렇게 표현하거든. 대체적으로 뭐 하냐면 일치한다 이렇게요. 그럼 대체적으로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는 완벽하게 똑같지 않다라는 건 어떤 다른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인도네시아가 있고, 예를 들면 이쪽에 페루가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페루하고 인도네시아 사이에 이제 태평양이라는 바다가 있었을 때, 그 바다를 기준으로 할 때 바람이 분단 말이야. 알지? 그래서 페루 있는 쪽이 무슨 태평양이었냐면, 여기가 동태평양이고, 이쪽이 서태평양. 엘니뇨 할 때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동태평양인 페루 쪽에서 인도인 서태평양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야. 무슨 바람이? 무역풍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무역풍이 불면 이 사이에 있는 태평양이 어차피 적도 부으니까 따뜻한 바닷물이 이렇게 존재할 텐데, 그 따뜻한 바닷물이 이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이쪽으로 뭐야? 몰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표충수온이 올라가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쪽 지역은 표충수온이 뭐야? 낮은 거지. 또 다른 이유가 혹시 하나 기억나? 무슨 현상? 이거? 엘리뇨야. 아니 그거 말고. 그 차가운 물이. 그렇지. 차가운 물이. 아니 차가운 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양균이에요. 양균이라고? 차가운 물이 위로 올라가는 용승 현상 때문에 여기에 이제 표충수온이 낮고, 이쪽에 표충수온이 뭐야? 높게 유지가 되는 거지. 연진이 되게 잘했고. 근데 이제 요번에 통과 그 예시문항을 봤는데, 예시문항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원래 현행 지금 수능은 중학교 개념이 안 들어가거든? 근데 거기 지금 통과에는 중학교에 막 있을 점이나 이런 것들이 또 포함이 돼 있더라고, 내용들이. 그래서 중학교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있을 점이 있을 맺히는 건데. 그럼 지금 왜? 그게 나온대. 그래서 위도가 뭐 하면? 위도가 같잖아. 위도가 같으면 표충수온이 똑같은 게 아니고, 이런 요인 때문에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일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네. 왜 그래? 뭐 했어? 아니에요.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 기준하면, 우리나라에 그때도 이것도 역시 설명을 했는데, 계절에 따라서 뭐가 틀려? 태양의 고도가 틀려. 그지?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는 태양의 고도가 뭐하고? 높고, 겨울엔 태양의 고도가 뭐야? 낮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도 표충수온이 뭐한다?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해수의 표충수온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무조건 뭐다? 무조건 태양이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표충수온이 결정된다. 뭐 이 뜻이에요. 그럼 저게 없으면 에너지를 못 얻잖아, 우리가. 되겠어요? 네. 응.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뭐 이건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얘는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얘네 둘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이거는 수능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수능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어디에 있는 거야? 네, 통합과학 책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책으로 보면 두 번째, 해수에 뭐가 있다? 해수의 연직의 수온 분포. 연직이란 말은 무슨 뜻인지 알지? 이렇게 수직에.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뭐 저번에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2 때그 연직하면 수심.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수심이 점점 뭐 한다? 깊어지는 거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뭐가 있냐면 수온이 있어요, 수온. 그럼 당연히 수온은 어디가 제일 높겠어? 위쪽. 제일 위에가 제일 높겠지. 그래서 제일 위에서 수온이, 좀 그만해. 너무 무식해 보이잖아. 태양에서 가깝다. 아니 근데 그 그러면 정도로 야, 여기가 한 그러면 2000m 정도 차이 나면 여기는 태양에 엄청 가까워, 그러면 태양에 먼 거야? 그 더는 이상하지, 더는. 우리 엄청 멀잖아 태양에. 그 여기나 여기나 그 수한 차이. 그래서 여기가 이제 표층이라고 했을 때, 표층의 수온이 뭐 한다? 표층의 수온이 이렇게 일정해요, 이렇게. 지금 그걸 알아보네. 그래서 표층에는 이제 수온이 이렇게 일정했다가 어떤 특정한 깊이로 들어가면 다시 수온이 뭐 한다? 수온이 이렇게 떨어지고, 또 인정했어. 그 다음에 다시 수온이 뭐 하냐면 이렇게 다시 또 일정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몇 개로 나눠지는 거야? 세 개로 나눠지는 거야, 세 개로. 여기죠. 이렇게 세 개의 층. 이게 하나의 층, 이게 하나의 층, 이게 하나의 층,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아래부터 시작해서, 아래가 당연히 제일 깊은 쪽이니까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심해층이에요. 심해층. 심해. 그러니까 심해 물고. 80% 애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커요. 응. 대부분 다 이제 심해층. 알겠죠? 1%도 못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참고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심해층이라고 하는 바닷물은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당연히 뭐겠어? 액체잖아. 어쨌든 바닷물이니까. 근데 바닷물인데 얘네들의 보통 온도가, 거기 우리 책에도 보면 표시가 돼 있는데, 내 온도가 이쯤 돼요. 4도? 왜냐면 물이 4도씨 물이 뭐하다? 밀도가 제일 커. 어디서 들어왔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정확히 화학 2로 해야 돼. 이 수소결합 관련지어서 설명해야 돼서 그냥 우리는 그냥 그것까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냥 4도씨 물이 뭐하다? 밀도가 제일 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일 아침을 생각해봐. 내일 아침이 0도씨까지 떨어진다거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바다가 그러니까 뭐 강물이나 이런 게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 일단 당연히 이 표면의 물이랑 이 대기는 무슨 상태에 걸리겠어? 일종의 열평형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여기가 7도였다고 치면 결국 얘도 몇 도가 되겠어? 7도가 돼. 알았지?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점점 기온이 떨어져서 몇 도가 돼? 4도씨가 되잖아. 그러면 4도씨가 되면 얘도 뭐가 되겠어? 4도씨가 되는데 4도씨 물이 제일 뭐하기 때문에? 무거우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아래로 쭉 가라앉아요. 그러면 4도씨 물이 밀도가 제일 크기 때문에 4도씨 되는 물이 점점 뭐 4도씨, 5도씨 돼서 결국 새벽에 4도씨가 되면 표층에 있는 물이 몇 도가 되면서 4도가 되면서 4도씨 되는 물들이 계속 아래로 가라앉으면 다시 아래로 가라앉고 그럼 그거보다 가벼운 물이 다시 위로 올라오면 계속 4도씨를 만들면 점점 내려가겠지. 근데 이러다가 온도가 3도, 2도, 1도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럼 4도씨 물이 제일 무겁기 때문에 어디 쌓여 있으니까 아래쪽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물들은 그 위에 이제 다 쌓이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물은 항상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이러기 때문에 표면부터 오는 거야. 그래서 물고기들이 밑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물에 되게 특별한 성질이에요. 만약에 이런 게 아니면 겨울에 바닥부터 이렇게 얼잖아. 바닥부터 점점 얼면 물고기들이 점점 위로 올라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위로 올라오면 가뜩이나 추운데 뭐야? 다 뒤지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물이 이런 성질이 없었으면 지구에 만약에 막 빙하기가 찾아와서 전 세계 거의 바다가 다 얼잖아. 그러면 생명체들은 다 죽었겠지. 그래서 물에 되게 특별한 성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심해층의 물은 그러니까 거의 일정하게 거의 몇 도야? 4도씨 정도 유지하는 거지. 4도씨면 진짜 차가운 거야. 알았지? 4도씨면 진짜 차가운 거야. 그래서 보통 헬창이라고 들어본 적 있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운동을 격렬하게 하고 나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 얼음물이거든. 얼음물에 한 20분, 25분씩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근데 호날두는 돈이 더 많아서 호날두는 얼음물에 들어가지 않고 걔는 이 질소 탱크 같은 데 들어가야지. 기계 있잖아, 기계. 들어가 본 적 있냐, 혹시? 내가 한번 들어가 본 적 있거든? 근데 이게, 그 센터가 있어. 강남인가 어디에.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게 약간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이야.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진짜. 근데 한번 겪어보면 근데 장점이 뭐냐면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머리가 진짜 맑아진 것 같아. 막 몸이 좋아지는 건 모르겠는데 약간 극한의 추위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신이 진짜 완전 바짝 들다. 야 그러다 감기 걸려가지고. 그렇지.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층을 이렇게 보면 그 다음 층은 요 제일 아래가 온도가 뭐하고? 낮고 거꾸로 위로 올라가면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요 사이에 있는 이 층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층을 바라봤을 때 이 층이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이게 되게 중요해. 어차피 물어보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봐봐. 아연이랑 한별이가 있는데 아연이가 밑에 깔려 있고 한별이가 위에 올라가 있는 형태랑 한별이가 밑에 있고 아연이가 위에 있는 경우 중에 우리가 그냥 시각적으로 봐도 한별이가 아래에 있는 게 더 안정한 거야. 그잖아. 아니 뭐 널 아니 뭐 널 비하거나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요 층을 잘 보면 아래쪽 바닷물의 온도가
온도가 낮으니까 아래쪽이 밀도가 큰 거고 위쪽이 상대적으로 밀도가 뭐야? 낮은 거기 때문에 그냥 쉽게 치면 무거운 게 아래쪽에 있고 가벼운 게 어디 있어? 위에 있는 거니까 뭐하다? 안정한 거야, 안정. 되게 안정한 층이야, 안정한 층. 그래서 요 층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요 층이 이제 수온약층이에요. 아, 구성은 여기 하고 있어? 아, 그래는 뭐야 또? 알 끝났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층이 하나 있는데 이 위에 있는 층은 원래 바람이 안 불잖아. 바람이 안 불면 그냥 느낌이 거의 이거예요. 왜냐면 표면이 태양이 비치면 온도가 뭐 했다가 높잖아. 그러다가 어차피 태양빛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세기가 점점 뭐 하니까 주니까 온도가 쭉 그냥 뭐야? 쭉 떨어지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수온약층은 태양 에너지의 양이 뭐 하기 때문에 도달하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냥 수온이 쭉 떨어지는 층이야. 근데 이제 여기는 수온이 뭐 하는 층이 생기는 거야? 일정하게 생기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찬물하고 더운 물도 막 섞으면 어떻게 돼? 미지근해지잖아. 그래서 얘는 원래는 여기하고 여기에 뭐 차이 때문에 태양 에너지에 도달하는 양 차이 때문에 수온이 그냥 쭉 떨어져야 되는데 뭐가 불어서?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이렇게 섞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 층이 그래서 이제 혼합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의 혼합 작용 때문에 층이 형성되는 거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3개예요. 그러면 일단 혼합층은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받고 수온약층도 영향을 받고 심해층은 수온이 계속 똑같으니까 안 받고 그 다음에 혼합층은 바람의 영향을 받고 수온약층 바람의 영향을 안 받고 심해층도 바람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특징이 몇 개 있는데 일단 혼합층은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이걸 물어볼 수 있어요. 알았지? 두께가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변화하는 거야. 그럼 바람이 많이 불면 뭐 하고? 두꺼워지고 바람이 덜 불면 얇아지고 뭐 이런 변화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계절로 치면 어느 계절이? 계절로 치면 겨울하고 여름 중에 어디가 바람이 더 많이 부니까? 어? 겨울철이잖아. 겨울이 바다하고 대륙의 기압차가 더 커. 여름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더 뭐 하는 거야? 더 세게 불기 때문에 겨울이 여름철에 비해서 혼합층의 두께가 뭐 하냐면 더 두껍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수온약층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한 층이다?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얘는 물질이나 어떤 에너지를 교환하는 걸 뭐 하냐면 차단해요. 그러니까 이 두 층 사이가 뭔가를 교류를 하려는 걸 이 가운데 얘가 뭐 하고 있다? 막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심해층은 항상 수온이 뭐하다? 일정하니까 얘는 위도나 뭐에 상관없이 계절 이런 거에 상관없이 수온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이제 심해층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수능 개념에도 있고 요번에 내신 시험 문제도 나오는데 뭐 얘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고 쳐도 요 파트에서 얘는 어차피 돼야 돼. 알겠죠? 그럼 요걸 다시 이렇게 한 번만 더 보면 이 선생님이 그린 건 이 3개는 서로 다른 위도야. 근데 이거 서로 다른 위도일 때 이 그래프를 뭐 헷갈려요, 이상해요 이런 건 전혀 필요 없는 게 잘 보시면 표층의 수온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그게 끝이야. 왜냐면 그냥 이게 표층 수온이 제일 낮으니까 뭐야? 고위도. 알았지? 그럼 표층 수온이 제일 높으니까 저위도. 그럼 얘는 뭐다? 중위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잘 보면 얘는 다 뭐로만 돼 있냐 했을 때 혼합층 아니면 심해층으로 된 거잖아. 근데 바람이 저 밑에까지 뭐 할 수는 없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고위도 지역은 다 뭐로만 돼 있다? 그렇죠. 그냥 심해층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전체가. 그 다음에 지금 중위도를 보면 중위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가 두꺼워?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운데 아까도 얘기했지 중위도 지역이 뭐가 제일 많이 불어? 바람이 제일 세게 불어. 알죠? 그러니까 정확히 치면 요거 때문에 그래. 요 지점이거든? 이게 위도 30도가. 그러니까 열이 뭐 하는 상태야?
열표형 상태잖아. 열표형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에너지 이동량이 제일 맞으니까 평형이 제일 잘 유지가 된다. 그래서 중위도 지역은 바람이 제일 뭐하기 때문에 잘 불기 때문에 혼합층이 제일 잘 발달해 있는 거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위도는 바람이 잘 안 불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는 발달하지 않는데 대신에 온도가 쭉 떨어지는 건 잘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수온약층을 관찰하기가 좋은 데가 저위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림을 보더라도 이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이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어떤 형태가 돼도 한 문제 정도는 뭐 한다? 한 문제 정도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렵진 않지? 어려운 파트가 없어, 중학생이니까. 그냥 좀 헷갈린 것 뿐이죠. 자, 그래서 뒤에 넘겨서 이제 그러면 고위도에는 아기 같은 게 좀 더 약간 더 많나? 좀 더 위쪽에 아기가 뭐야? 그러니까 약간 그 심해 물고기가 고위도 지역에는 더 그건 타짜. 위쪽에 있어요. 저희도가 중위도보다 좀 더 이제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높이가 좀 더 엄청 낮은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러겠지. 그러니까 고위도가 상관. 그러니까 나 아기 보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면이 이렇게 1기압이잖아. 근데 이제 바다를 기준했을 때 10m 내려갈 때마다 1기압씩 세죠. 근데 지금 우리 책에도 잘 보면 심해층이 시작되는 데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00m 정도 되거든? 그러면 기압이 101기압이 돼. 대기압까지 합쳐져야 되니까 101기압이니까 기압이 엄청 센 거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견디면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지. 왜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여기보다 100배만큼으로 무언가가 누르고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숨을 쉬는 것도 늑골이 올라가면서 숨을 쉬어야 되잖아, 이렇게. 근데 여기를 내가 숨을 이렇게 쉬려고 할 때 원래 지금 내가 쉬는 거에 비해서 100배로 누군가가 이렇게 꾹 누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프리다이빙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프리다이빙 하면 막 700m, 800m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아예 뭐 하는 거야? 아예 숨을 안 쉬어버리는 거지. 숨을 참는 거야. 한 7분 막 이렇게. 와, 사진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 나 1분도 못 참아. 그러니까 나 존경해. 1분도 못 참다고? 1분 참는 게 더 신기하잖아. 보통 평균 사람이 한 3, 40초잖아. 3, 40초 정도. 숨 죽는 사람 어때? 그러니까 아니 약간 숨 참다가 죽는 사람 어때? 숨 못 참으니까. 나도 한 20초 참으면 힘들던데. 근데 선생님도 되게 이제 막 중고등학교 시절에 질풍노도의 시기를 한번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 되게 뭐라 하지? 한번 죽어볼까? 그냥 한번 죽어볼까? 그래서 한번 숨을 안 쉬고 있었던 적이 있어.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근데 한 1분 30초 정도 지났는데 이게 어지럽잖아, 되게. 그러면서 우리 보통 물 같은 데 들어가서 숨 참으면 되게 고통스럽잖아. 근데 한 그 정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니까 약간 그 어지러움이 사라지면서 아, 이렇게 사람이 죽겠고 이러면 곧 죽겠구나라는 느낌이 들면서 기분이 되게 좋아져. 그러니까 절대 해보면 안 돼, 알았지? 이게 사후세계인가? 약간 뭔가 좀 이거 약간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113페이지 이제 쭉 정리해 볼게. 그래서 A번 첫 번째 빈칸보다 해수의 표층소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갈수록 낮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위도에 따라서 도달하는 무슨 양 때문에 그죠? 태양 에너지 양이 달라져. 근데 이게 너무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이런 걸로 싸우면 안 돼. 학원 선생님이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다라고 했는데 선생님 왜 태양 에너지 이런 얘기 하지 마, 알았지? 그냥 어차피 이런 책 중학교 책에는 그냥 뭐로 나와 있으니까 태양 에너지 나왔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알지? 나중에 수능 할 때 고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깊이에 따른 무슨 분포? 수온 분포죠, 이렇게. 그래서 수온 분포로 세 개의 층으로 나눠져서 첫 번째가 이제 혼합층, 그 다음에가 수온 약층, 그 다음에 이제 심해층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번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면 태양 에너지 양이 뭐 한다? 많아지는 게 아니겠지. 적어지겠지. 그래서 틀렸고, 고위도에서 저위도 거꾸로 내려오라는 거야. 그럼 표충수온은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틀렸고, 위도가 같은 곳은 대체로 이제 일치하는 거죠. 이게 또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4번도 당연히 맞는 말이겠지. 그 다음 2번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에 영향을 주는 건 태양과 뭐다? 바람. 그지? 태양과 바람 두 가지가 영향을 준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에, 자, A 무슨 층? B는 수온 약층, C는 심해층. 자, 2번부터 그냥 기호로 얘기하면 돼. 2번 기호로 얘기하라고. A 3번 B 4번 C 5번 B 6번 A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1번 X지. 극지방은 다 이제 뭐로 돼 있다? 심해층. 그래서 틀렸고, 심해층은 위도에 따라서 수온 변화가 뭐하다? 가장 적은 거지. 변화가 거의 없으니까. 그 다음에 3번은 혼합층과 심해층의 수온 차이잖아. 그지? 그럼 혼합층과 심해층의 수온 차이가 수온 약층이 발달돼 있으니까 저위도다. 이렇게 보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15페이지. 자, 첫 번째 빈칸. 염유. 그러니까 용해도 파트로 치면 염유는 뭐에 해당한다고 기억하면 돼? 그죠? 용질이죠. 그냥 용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염분. 비율이지, 비율. 그 다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 사람이라고? 빈칸이 안 맞잖아. 사람 이렇게 하면. 아, 바람. 초신성. 그래서 증발량하고 강수량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빈칸. 염분이 제일 높은데. 이 증발량 제일 많은데 중위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표층 염분 어디가 크다? 아니 황해는 중국에서 육수가 막 들어오잖아. 동해가 크고 계절로 봤을 때는 겨울철,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다음에 무슨 법칙? 염분비 일정 법칙.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제일 많은 거 염화나트륨. 두 번째 많은 건 염화마그네슘. 이렇게 되겠죠. 자, 아까 6번 했고, 자, 7번.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거. 3번이다. 그렇지, 바람이 되겠지. 그 다음 8번. 빙하가 녹으면 낮아지고, 강물이 유입되면 낮아지고, 해수가 얼으면 높아지고. 왜? 물만 어는 거니까. 증발이 강수량보다 많으면 높아지고. 그 다음에 9번. 적도 해역. X지. 강수량이 많으니까 염분이 낮겠고, 중위도는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극해역은 왜? 빙하가 녹잖아. 그러면 염분이 낮아지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변에서 여름철에 염분이 겨울철보다는 낮은 거지.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황해는 동해보다 담수의 유입이 많지. 중국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10번. 염분이 30ps인 해수에 7대1이래잖아. 그러면 45도 7대1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얘하고 관련지어서. 탐구 A. 116페이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번 볼게. 1번. 탐구 A. 116. 거기 보시면 수조에 물을 4분의 3 정도 채우고 온도계를 5개 꽂아서 13579 깊이에 설치한 온도계의 처음 수온을 측정한대. 그럼 처음 수온을 측정했을 때 느낌이 뭐야?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알지? 다 26, 26, 26, 26, 26이야. 근데 두 번째, 적외선 등이 수면 위를 비추도록 설치해서 10분 동안 가열한 후에 온도계를 꽂았더니 뭐 하는 거야? 어떤 느낌이야? 그 자료를 보면 29.3, 28.8, 27.6, 26.5, 26. 그러니까 거의 이런 느낌이 그지? 점점 떨어지다가 다시 뭐 하는 거야? 일정해지는 거지. 자, 그러다가 세 번째,
적외선 등을 켠 상태에서 수면 각각의 휴대용 선풍기를 이렇게 뭐 한대? 갖다 대서 막 뭘 일으켜? 바람을 일으키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요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혼합층이 생기니까. 바람의 혼합작용 때. 되겠죠? 그럼 1번. 적외선 등은 뭐에 해당하는 거야? 이제 태양을 표현하는 거고, 휴대용 선풍기는 바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표면에 물이 에너지 흡수해서 수온이 높아지고 깊이가 깊어져서 도달하는 에너지가 뭐해서? 그치? 감소해서 수온이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선풍기를 켜면 무슨 층이 형성된다? 그치? 혼합층이 형성되는 거죠. 그 다음 1번. 실제로 바다에서 깊어지면 당연히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이 뭐야? 적어지겠죠. 그 다음에 적외선 등으로 가열만 했을 때 수면 부근의 수온이 일정한 층이 생기지 않는 거지. 그지?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풍기를 켜면 수면 부근에서의 물에 무슨 작용이 일어난다? 혼합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선풍기를 켜면 깊이에 따라서 수온 분포가 몇 개로? 3개로 나온다는 얘기지. 4개라고? 4개 만들어봐. 그 다음에 2번. 4개는 혹시 다른 층 기억나? 4개로 돼 있는 거? 이런 것처럼 지구에서 이런 층으로 돼 있는 층상고정인데 지각도 그러고 또 지각 렌즈 대기층도 그냥 그거 그 성층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4개의 층으로 되는 거죠. 태양에너지 바람. 그래서 2번은 태양에너지 바람이. 그 다음 3번에 선풍기 바람의 세기를 더 강하게 하면 두께가 뭐한다? 이제 두꺼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바람이 불어서. 됐죠? 그래서 이제 뒤에 넘기시면 실력 탄탄까지 있으니까 얼른 한 번씩 풀어보세요.